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제9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9장은 즐겁고 행복한 공부를 하게 하라. 놀이학습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지적재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189쪽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은 총 지적재능, 우리 인간이 아이들이 개발하고 훈련해야 될 재능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IQ 쪽 지적재능의 영역이죠. 또 하나는 EQ라고 하는 감성재능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SQ라고 하는 영성재능의 영역이 있죠. 요 세 개가 잘 훈련이 되면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적재능을 교육하는데, 우리가 보통 지적재능 그러면은 학교에서 하는 공부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공부만을 학교에서 하는 학습 부분만을 기계적으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 100점을 맞아도 제대로 지적 온전함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응용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또 기술 쪽도 약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뭐 공부할 때 점수만 많이 맞았지 나중에 쓸모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여기에 13가지 목적 의식이 분명해야 되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느 영역에서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될 것인지 영역 분류를 잘해야 되고, 질문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이제 학교에서 하는 이론적인 학문에 대한 지식 습득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기술입니다. 현장 기술, 노동의 기술, 경제의 기술, 관계의 기술, 이런 것들을 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창의력. 생각이 움직이게 하고 그 창의력.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부터 이야기하게 될 이제 즐거움. 사람을 행복해야 돼요. 뭐 공부를 해도 행복해야 되는 거고, 뭐 삶을 살아도 행복해야지, 뭐 아무리 좋은 이익을 얻어도 이게 막 불행하고 막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은 이거는 하나님만도 못한 거죠, 이게. 그래서 즐거움. 그리고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 서로 협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영성, 감성, 그 다음에 가정학교, 가정에서의 대화, 소통,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중에서 이제 9번째,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순서로는 이제 9장입니다. 9장. 그래서 9-1. 자, 먼저 190쪽을 보면은 우리 인간 이해, 행복 권리 도와주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부모가 돕는다, 뭐 지적 재능을 돕는다라고 했을 때 일단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뭐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이든지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는 사람이 행복해 한다는 거죠. 공부도 역시 공부하는 자녀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인간은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뭔가 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복을 주어 가라사대였습니다. 인간은 복을 누리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팔복을 가르쳤죠.
산상수훈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도 행복한 공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우리 어른들이 엄마, 아빠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역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행복이라는 것은 즐거운 겁니다. 기쁜 거예요. 뭔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다 행복입니다. 자, 만약 공부하는 자녀가 난 너무 불행해 지금,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아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불행한 속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결국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불행한 일은 결국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공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시로 점검해 주자. 성적을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가, 불행한가? 행복한 공부를 하고 있는가, 불행한 공부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물론 아이들은 공부 자체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게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공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뭔가 공부에 대한 여유가 있고, 뭔가 성취감이 있고, 뭐 이렇다면은 공부가 좀 힘들긴 해도 어차피 뭐 안 해도 뭔가를 다른 일을 해도 다 힘들고, 힘든 건 있는데 그 속에서 뭔가 성취감, 기대감, 또 뭔가 즐거움, 뭐 보상, 뭐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졌을 때 그래도 공부할 때 즐겁고 뭔가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적이 얼마인가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행복한가, 불행한 공부를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살펴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점검하는 질문 몇 가지를 해놨는데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나의 삶은 행복한가? 네, 우리 아이들도 나의 삶은 행복한가? 지금 현재 나의 행복 지수는 어느 정도인가? 뭐 1에서 10까지 한다면은 행복 지수가 어느 정도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전에는 행복했는가? 지금은 불행한가? 전에는 행복했는데 지금은 불행한가?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전에는 불행했는데 지금은 행복하다. 그 이유는 뭔가? 내가 행복해 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행복을 위해 더 강화시켜야 할 부분은 또 뭔가? 행복을 위해 제거해야 될 부분은 뭔가? 행복을 위해 변화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행복을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무엇이며 취해야 할 것은 뭔가?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 부모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네, 이게 어른들도 한 번쯤 행복 설문, 행복 컨설팅 한번 쭉 해보고요. 제가 결혼한 부부들에게 항상 상담할 때 묻는 게 그거예요.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결혼의 목적. 행복하기 위해서요. 그럼 지금은 행복한가요? 불행한가요? 행복하지 않다면 그 행복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적의식을 놓치면 안 됩니다. 목적의식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그런 학교, 학업 지도를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행복한가, 불행한가. 힘든 거는 별개 문제예요. 힘 안 든 건 없어요. 근데 행복하게 힘든 일을 하는 건가? 불행함 속에서 힘든 일을 하는 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도 어때? 공부하는 자, 지금 행복한 공부를 하고 있나? 아니면 불행함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나? 이유가 뭐지?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야? 너의 행복한 공부를 위해서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논하고. 애들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 잘 알거든요. 근데 방법론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또 성적 위주, 물론 이 점수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부의 목적은 점수보다는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해를 하면 자연스럽게 뭐 성적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점수가 목적이 되고 성적이 중심이 되면은 이해가 안 돼도 성적만 올리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기본기가 안 되면 나중에 진짜 성적이 안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제 요 9장을 시작하면서 행복한 공부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